네, 안녕하세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를 맡게 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유정주입니다.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지방간으로 진료실을 방문하십니다. 지방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을 드시지 않아도 살이 찌면 생기게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들이 다른 대사성 질환과 여러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이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중에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식단 조절, 운동 및 체중 감소, 생활습관 교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비약물 치료와 관련된 국내외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간학회 지방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목표가 기저 체중 대비 5에서 7% 이상 체중을 감량할 경우에는 간 내 지방량 및 간염 소견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 이상 체중이 감소될 경우에는 간이 굳은 간 섬유화 개선까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도 체중 감량 목표는 비슷한데 기저 체중 대비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권고됩니다. 빨리 뺄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중 감량 속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간학회에서는 일주일에 1kg 이하, 즉 한 달에 4kg 정도 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간학회에서는 체중 감량 속도와 관련된 언급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칼로리 제한, 식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한간학회에서는 하루 500kcal 이상의 에너지 섭취 감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간학회에서는 칼로리의 숫자를 적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단을 먹는지에 대해서 대한간학회에서는 지중해식 시기를 권유하고 있고 미국 간학회에서는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이 포함된 음식이나 특히 과당 음료를 조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높은 식이섬유나 불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지중해식 시기를 권유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미국 간학회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지방간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이상, 즉 숨이 약간 찬 정도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운동 시간은 3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 6주 이상은 해야 지방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되고 있고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나 근력 운동 모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중등도 이하의 음주에서는 음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더라도 술 드시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방간 환자와 정상인 식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던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진단받았던 환자와 정상 환자의 식단을 비교해서 칼로리 섭취량, 단백질 비율, 탄수화물 비율, 지방 비율, 미세 영양소, 커피 등이 얼마나 섭취가 나는지를 봤는데요. 칼로리 섭취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지방간 환자나 정상인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칼로리 섭취만이 유의하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인과 지방간 환자의 칼로리 차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지방간 환자와 정상인의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80kcal 정도를 지방간 환자들이 더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 80kcal란 사과 4분의 1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후식으로 드시는 이 사과 4분의 1쪽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방간이 생길지 안 생길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에는 어떤 식단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식단과 지방간 발생 관련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서구식 식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는 지방간 발생 비율이 약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즉 서구식 식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간에 좋지 않고요. 반면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등 신중한 식단을 할 경우에는 지방간 발생 비율이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추천됐던 해산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의 경우에도 이 신중한 식단과 마찬가지로 지방간 발생 비율이 약 20% 이상 감소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식단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신중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 중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걸로 지방간 환자들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은 과연 지방간 감소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식단만큼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지방간의 진단 기준은 간의 5% 이상 지방이 축적된 경우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간에 축적된 지방의 2% 정도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2%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5% 이상이 저희 지방간 질환이기 때문에 2%만 감소를 해도 간의 입장에서는 지방간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간에 효과가 있는 운동 기간과 구체적인 운동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메타 분석 연구에서 3개월 이하 단기간 운동한 환자들보다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한 환자들에서 훨씬 더 간의 지방 감소 효과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즉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라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 지방간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 같은 무산소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모두 지방간 감소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운동을 조금 더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 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체중 감량은 최소 7% 이상, 그리고 10% 이상 체중을 뺄 경우에는 간이 굳은 간섬유화 개선까지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 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체중 감량 속도는 너무 빠르면 오히려 좋지 않고 일주일에 1kg 이하, 한 달에 4kg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칼로리 제한은 하루에 평소 먹던 칼로리에서 약 500kcal 이상 에너지 섭취를 감소하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식단은 서구식 식단이 아닌 지중해식식이나 아니면 신중한 식단이 추천이 되며 미국 간악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가 지방간에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커피 섭취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찬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고 운동 시간은 3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 6주 그리고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3개월 이상 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나 근력 운동 모두 가능하고 음주는 중등도 이상으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지방간 악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중등도 이하로 음주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에 설명을 드린 유정주였습니다.